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말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 다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현행 증여세 공제에 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는 사람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인 경우,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성년자인 경우는 5천만 원을,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 비속, 즉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는 6억 원을, 그 외 기타 친족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재산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증여재산 공제는 실무적으로 세 가지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1억 원씩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받는 금액 1억 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얼마를 받든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남편인 배우자가 받는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억 원씩 받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으므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아버지 즉 배우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또는 장인이 되겠죠. 그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타 친족으로 봐서 1천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는데 여러 명이 받았다고 그 금액을 합치거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주는 사람 그룹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 그룹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부, 계모의 같은 경우는 동일한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그룹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의 한도가 5천만 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본인 입장에서 동일한 그룹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므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 판단하면 되지만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같은 그룹에 있는 경우는 합쳐서 봐야 한다. 그럼 이제 다른 그룹의 사람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는 사람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 간에는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장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아버지와 장인은 다른 그룹이므로 직계 존속 그룹인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친족인 장인으로부터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의 그룹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이런 금액의 판단을 과거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판단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 오늘 어머니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금액이 총 2억 원이므로 이미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린 후에 증여를 받아야만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일한 그룹 내에서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합쳐야 하고 그 금액을 합치는 기준은 과거 10년간의 증여 금액인데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10년마다 5천만 원씩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재위에서 의결한 혼인 출산 공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기재위가 의결한 내용은 지난 정부안에서 발표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추가로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둔 것입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부터 말씀드리면 주는 사람은 직계 존속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총 4년의 기간 중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결혼식을 이제 하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 증여를 해도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지난 방송 이후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이미 결혼을 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도 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미 증여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현행 개정세법안에 따르면은 이런 규정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 출산 관련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증여받은 사람은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그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어떤 걸까요? 이번 기재위에서 추가한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에도 주는 사람은 직계 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 후 2년 이 기간 중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5천만 원, 1억, 총 1억 5천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랑 거의 동일하긴 한데 출산은 이제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기간도 있잖아요. 그때 주택 취득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만약 혼인 신고 이후 바로 자녀를 출생하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기재위 의결 사항에서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통합한도 규정을 보면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 합해서 총 1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미 혼인 공제나 출산 공제를 받은 이후에 또 재혼을 하거나 둘째를 낳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일단 세법 개정안은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한도 규정에 특별히 일반 증여재산 공제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합산한다는 말이 없고 그냥 1억 원 이 금액만 있는 걸 봤을 때는 평생 한 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 결혼할 때 이미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 받았다면 재혼할 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둘째일 때는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실제 세법 개정이 이후에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 이렇게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총 얼마를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판단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다라고 하면 본인과 배우자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친족인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이 기간 중 또는 출생일로부터 후 2년 기간 중에 있다면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총 1억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또한 별도로 판단해서 배우자의 시아버지 또는 장인 또 그리고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동일한 방식으로 받는다면 1억 6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억 6천만 원씩이니까 총 3억 2천만 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3억 2천만 원도 작진 않은 금액이긴 한데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도권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증여세가 붙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받는 금액에서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거기에 세율이 적용되는데 현행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0% 적용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가장 낮은 세율인 10%까지만 구성해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기간 중 또는 출산일 후 2년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을 차감하고 1억 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가 970만 원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장인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 동일하게 970만 원이 발생합니다. 두 개를 합하면 총 1,94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배우자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양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총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따른 증여세는 3,88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이제 증여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세금이 5% 정도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이렇게 10%의 가장 낮은 세율을 이용해서 10년 단위로 분할해서 증여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 바뀐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더 유익한 부동산 세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